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전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의 솔로지옥 4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러 매력적인 출연자들 사이에서 진짜 너무 힐링되는, 그리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대화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자존감 높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의 이별 방식은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발견한, 그래서 몇 번을 돌려봤어요. 출퇴근을 하면서 몇 번을 돌려봤던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자 출연자인 이시안 씨, 그리고 남자 출연자인 장태호 씨의 대화입니다. 사실 지금 이시안 씨가 시즌 4를 씹어먹고 있잖아요. 이시안 씨가 사실 뭐 외모도 출중하시고, 그리고 되게 솔직하고, 그리고 매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분 세 분의 출연자들이 이시안을 놓고 사실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철 부대에서 나왔던 육준서 씨, 그리고 사업가이신 김정수 씨, 그리고 장태호 씨, 이 세 명이 이시안 씨를 놓고 사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 모두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사실 육준서 씨는 많이 이미 알려진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순수하고 또 엉뚱하기도 하고 야수 같은 모습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시청자들에게 좀 매력을 어필하는 포인트가 있고, 사실 이시안 씨가 가장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정수 씨가 이 묵직한 그런 보이스와 차분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좀 다정다감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김정수 씨가 또 이시안 씨에게 여러 가지 매력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장태호 씨죠. 처음에는 좀 장난기가 많고, 저 캐릭터 뭐지? 독특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장태호 씨가 한결같이 직진이에요. 다른 여성 출연자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계속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에서 시안 씨에게 본인의 어떤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꽃반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실 시안 씨가 이 태호 씨가 갈수록 모든 행동들이 보면 볼수록 진국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그 무렵, 이제 태호 씨와 시안 씨 둘이 이제 1대1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시안 씨는 사실 천국도를 계속 가요. 무려 5번에 걸쳐서 천국도를 가고요. 지옥도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도 시안 씨를 항상 천국도 데이트 상대로 지목을 하고, 그리고 여자분들끼리 이제 데이트권을 획득하기 위한 게임을 할 때도 시안 씨가 다 이겨. 그래서 본인은 남자가 지목할 때는 여자가 지목할 때 계속 천국도에 가는 건 거예요. 근데 태호 씨는 딱 한 번 시안 씨와 천국도에 한번 가보고 그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준서 씨와 정수 씨에게 시안 씨를 사실 천국도에 뺏긴 그런 상황에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이제는 타이밍상 태호 씨도 과연 이 시안을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는 것이 그녀에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나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됐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요. 시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래. 태호는 나한테 부담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태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 혹시 너의 마음에 나보다 준서가 더 커졌으면 내가 시안아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준서 눈치도 보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의 오프닝부터가 너무나 사실 이상적이에요. 태호는 그의 마음속에 시안이 이제 한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시안이 준서 또는 정수 씨랑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겠죠. 그래서 너가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한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된다. 라는 식으로 배려의 언어로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역시나 여러분들 대화는 이 초반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배려를 받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느낀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나도 그 사람을 배려를 하는 것이 상호성의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태호가 내가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너한테 부담스러울까봐 나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안 씨도 마음을 열고 태호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시안이 이제 망설이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시안도 어장관리를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아주 솔직하고요. 본인의 어떤 상황 인지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3명의 남자가 본인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셋 다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끝까지 3명을 어장관리하지 않고 태호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인 대 성인으로서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준서랑 천국도 2번 정도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좀 커진 건 맞아. 그렇다고 준서로 정했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태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다른 사람 통해서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 말을 하는 게 힘들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죠. 태호가 이걸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우려나? 아니면 계속해도 돼?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걸 결정해 줘야 해. 난 뭔가 깔끔한 걸 좋아하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호는 사실은 이제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3명 중에 1, 2위도 아니면 사실 이제는 희망 고문에서 좀 벗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셋 중에 후순위라면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어. 2순위면 몰라도. 왜냐면 이틀 남았잖아. 이틀 남았는데 빨리 정해야지. 너답게. 난 나답게 정해서 말한 거야. 라고 서로 존중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솔직하고 이 담백하고요. 그리고 이 적절한 거리감을 태호 씨가 참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너무 푸시하거나 집착하거나 탓을 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시기를 느끼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는 담백하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거 표현할게. 근데 너가 그걸로 인해서 불편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함께 출연한 남자 출연자들 준서나 정수도 나 이런 행동 때문에 불편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적절한 아름다운 거리감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거리감이 있단 말이죠. 너무 가까워만 지면 집착이 되고요. 너무 멀어지면 이게 오히려 무관심이 되죠. 근데 태호는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소노 아야코의 약간의 거리를 둔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둬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태호는 이 아름다운 거리감을 본인이라고 더 붙잡고 더 집착하고 질척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붙잡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시안이 이런 태호의 태도와 진심을 듣고 나니 말을 하기가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2번 나는을 반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준서 씨랑 정수 씨랑 고민할 것 같아. 이야기를 합니다. 3명 중에 준서 아니면 정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태호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니까 태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난 3순위. 오케이. 고마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가장 안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였겠죠. 3명 중에 내가 3순위라는 말을 가장 안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고마워.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호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막 이렇게 플러팅 했던 게 부담스러웠던 건 아니지? 시안이. 아니, 너무 고마웠어. 태호가 시안이. 태호는 진짜 너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웁니다. 그러면서 어휴 참나 라고 다시 계속 울어요. 태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처음부터 직진이라서 나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화가 자존감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입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너는 1, 2위도 못 들어가고 3순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나는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한 거라서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너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 솔직히 해줘서 고마워. 나는 후회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멋지나요? 그러니까 시안이 아니야. 근데 나는 태우가 엄청 표현 많이 해주고 해서 난 사실 태우도 엄청 그랬어. 근데 내가 아무래도 계속 천국도를 가면서 멀어지게 되면서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지게 되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우가 이어나갑니다. 나는 정말 울 필요도 없고 미안한 마음을 전혀 안 가져도 되는 게 나는 지금 사실 너무 후회가 없고 뭐 나도 사회에 나가서 막 누구 좋으면 막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로 깊게 빨리 빠지는 사람은 아니거든. 너무 금사빠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난 널 대했던 게 나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마음으로 대했어. 이렇게 빨리 빠졌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실 별로 후회가 없어. 별거 다 했잖아. 꽃반지도 주고 고맙기도 하고 나한테 너무 소중했던 시간과 감정인 것 같아. 여기서 시안이 눈물을 폭포처럼 흘려요. 아주 진짜 수도꼭지처럼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이 태호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태도가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이런 대화법, 그죠? 본인도 마음이 아프지만 괜찮다. 나는 마음이 아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직진을 했던 것이야. 너가 미안할 필요는 전혀 없어. 이게 너야. 그리고 오히려 이 시간이 나는 아름답게 느껴져.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태호가 조용히 지켜보면서 마지막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후회가 없고 고마워. 너도 나를 봤을 때 내가 막 되게 순수했던 처음 사랑을 대했던 감정처럼 너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시안이 울면서 너무너무 그래서 더 미안한 것 같아 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 참 둘의 대화가 아름다워요. 그죠? 대화의 밀도라는 제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을 치고 은사님을 찾아뵙고 저희 은사님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하면서 저희 은사님은 뭐 교수님이시기도 했지만 원래 이제 검사셨고 그리고 대학의 총장까지 지내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주위에 삶에서 가장 행복하게 성공한 모습을 눈앞에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분께 제가 조언을 구했어요. 교수님, 제가 변호사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께 소주 한잔을 딱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심을 많이 나눈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예를 들면 로펌 대표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니면 기업의 훌륭한 자문기업들,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의 자문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전문 변호사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심을 많이 나눈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와 시안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사귀거나 커플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깊은 진심을 나눈 두 사람이구나. 그게 우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과 사랑의 중간 단계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둘은 정말로 깊이 있는 진심을 나눈 그런 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이 사실 그런 순수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마치 태호가 생각하기에는 첫사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시안에게 너무 느껴지니까 시안도 너무 미안한 거야. 왜?
너무 사람이 아름답고 이 감정이 순수하고 진심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절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죠? 태호가 이제 솔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끝나고 태호를 앉혀놓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그렇게 울어줘서 뭔가 더 속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좋다기보다는 슬픈데 그래서 시안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이별을 앞두고 있는 뭐 사귀질 않아서 이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데 사실 거절당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한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보통은 상대방을 탓하거든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외모에 끌리지. 너는 재력에 끌리지. 그러면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탓하고 본인을 억지로 보호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성숙한 사람의 생각 방식, 그리고 대화 방식,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태우 씨는 멋집니다. 저는 제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저는 진짜 베스트 프렌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포지션을 취한 게 태우 씨일 수도 있어요. 지금 준서 씨나 정수 씨는 막 복잡한 느낌, 감정이 막 휘몰아치고 섞이고 경쟁하고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과연 그게 좋을까? 아니면 한 발짝 떨어져서 태우 씨처럼 분량도 챙기고 본인의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실제로 이제 남자 출연자들까지도 태우가 챙겨주고 그리고 시안 아닌 여성 출연자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고 이러거든요. 과연 누가 위너일까? 저는 태우가 위너라고 생각합니다. 시안에게 이제 또 솔로 인터뷰가 주어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거절 의사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태우 씨한테. 근데 그게 태우 씨라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괄호하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야기합니다. 늘 저한테 부담도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 상태를 항상 저한테 잘 표현해 줬거든요. 그래서 더 거절하기 미안했고 너무 슬펐어요. 이 마음, 그죠? 첫 번째, 솔직했다. 두 번째, 순수하게 감정 표현을 해줬다. 세 번째, 부담스럽지 않게 나를 존중해줬다. 네 번째, 적당한 거리감을 계속 유지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다. 여러분들 이게 끝나면 누가 더 생각이 날까요? 태우 씨도 물론 시안 씨가 생각나겠지만 오히려 시안 씨가 태우 씨가 더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널들도 다 감동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까 거절하면서도 미안함과 힘든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덱스가 유일하게 이 상황이 실제로 들어가 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자기 입으로 첫사랑을 하듯이 당신을 사랑했다고 하는 게 나는 사실 아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지금 커플 매칭이 되는 장면도 아닌데 커플도 둘이 아닌데 이 장면을 몇 번을 돌려본지 모르겠어요. 뭐 나의 아저씨 드라마도 제가 돌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동훈 부장이 딱 상무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드디어 될 사람이 상무가 됐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그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매번 돌려보거든요. 이번에 제 생일에 제 친한 지인이 제가 그 나의 아저씨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나의 아저씨 대본집, 각본집을 선물 주시더라고요. 제 생일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진짜 그랬어요. 나는 솔로. 실제로 뭐 저는 유부남이고 솔로일 수도 없고 이런 데이트를 할 수도 없지만 그들의 그 성숙하고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정말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그 장면이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최고의 솔로 지옥 4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준서 씨, 저 너무 멋진 것 같고 준서 씨를 좋아하는 그 민설 씨 너무 또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분들도 멋지지만 사실 태호가 결국 이 시즌 4편의 시안과 함께 최고의 위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